자, 어제요. 국토위 국감에서는요. 여야가 또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집값 급등을 놓고서 서로 탓을 한 거죠. 니네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뭐 내탁 공방을 벌인 겁니다. 올해 2월 13일 날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했죠. 잘한 겁니까?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잘못됐나요? 그 시기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평균적으로 약 36% 가격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대니까 훨씬 더 이렇게 아파트 시세 변동이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 그럼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 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이 돼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강남 집값이 상승한 거다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세훈 시장은 무슨 소리냐.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뭐 집값 잡히지도 않고 더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쟁 벌일 때가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지금 집값 올랐냐고 싸울 때가 아니라 빨리 집값을 잡아야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집값 폭등하는 거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정부도 이번에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이 정부 시작을 했는데 정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국토교통부 1차관은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생각 수준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걸까요? 국민들의 인내심에 기름을 붓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에게 너무나 이제 또 일부 그런 가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지 않지.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토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집값 안정되면 그때 집 사세요. 이 말입니다. 어차피 집 살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언제 떨어진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잡힌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면 서민들은 언제 집 사란 말입니까? 지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라는 게 국토부 차관의 말이다. 굉장히 속상할 국민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더 속상할 만한 얘기 해드릴까요? 저 차관님이요. 3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저도 30대 무주택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적어도 이재명 정권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3.4%가 올랐는데 이재명 정권 4개월간 3.5%가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책을 낼 때마다 계속 풍선 효과를 비롯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언젠가 기회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집 사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LH가 이번 정권 말쯤 돼서는
첫 삽을 뜨겠다, 시공을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한 거는 이미 공급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공급을 업고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데 그럼 5년간은 집 사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본인은 3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분당에도 새로 아파트를 30억 원대 구매를 해서 16억 원대 전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폭식하고 있으면서 옆에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쌀값 사지면 그때 양권 먹어라 조롱하는 거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는 거고요. 정책의 잘잘못을 한참 넘어서 국민적인 감정선을 건드린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과거에 있었죠. 뭐 누구나 다 강남에서 공부할 필요 없다, 개천에서 용문할 필요는 없다. 뭐 이 말했다가 또 굉장히 비난이 일었던 일도 있는데 글쎄요. 자산이 쌓이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집 사라. 이거는 지금 국민 정서하고 좀 어느 온도차가 좀 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잖아요, 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감각 언어적 감각이 좀 TPO라고 하죠. 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하고 정책을 설계를 했으면 네.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에게 네. 디테일하게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네. 저는 감성적인 언어를 해버리면 네. 이것은 뭐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상당히 상할 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판받아야 돼 마땅하다. 아하.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또 알아보면 지금 현재 이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 네. 우리 박민영 대변인처럼 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규제 지역에서도 LTV 70%입니다. 네. DTI 60%입니다. 네. DTI가 뭡니까? 내 수입에서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의 네. 60%. 그러니까 1억이면 뭐 6천만 원. 네. 그리고 집값이 1억이면 7천만 원.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박민영 대변인 나이도 젊으신데 뭐 20억짜리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서울 집값의 평균이 제가 알기로 한 13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럼 막 10억 정도는 덤벼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다고 하면은 대출 지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잘 홍보가 안 된 면도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월급 받는 것 한 번도 안 쓰고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도 비싸고 요즘 뭐 공공요금도 비싸고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모이면은 살아. 이 말도 솔직히 좀 국민들이 기분 나쁠 말입니다. 강 대변인님 말은 뭐 네.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